시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건 시를 쓰던 지인이 해준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글을 배울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800자 원고지에 좋아하는 시 100편을 필사해오라고요. 800자 원고지의 크기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200자 원고지 4개를 세로로 붙여놓은 것과 같은 크기라고 하죠. 참 크죠? 그런데 시는 짧잖아요. 그래서 같이 수업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시 한 편을 쓰고 남은 자리에 이어서 시를 썼다고 해요. 그냥 소설 이어쓰듯 말이죠. 그렇게 숙제를 제출하고 나서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혼났다고 합니다. 시는 짧은 것이 아니라고, 시가 쓰여지고 남은 이 모든 공간에 쓰여지지 못한 남은 이야기가 있는 건데 넌 지금 그 모든 이야기를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남은 공간에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조금이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참 공백을 못 참는 것 같아요. 잠시라도 일을 안 하면 인생에 공백이 생겼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백조차 이어지는 삶이며 이야기이잖아요. 당신에게 보여지는 모습 말고 나 혼자 있는 이 숨어있는 시간에도 이야기는 분명히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를 삶이라고도 표현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의 시라고,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밤이네요. 그럼 한 편의 시가 되고 싶은 이 시간,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DJ 백승철로 돌아왔습니다. 한 2주 전에 성우 백승철로 무대 위에 서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이렇게 DJ로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청취자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희가 했었던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혹시 와주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기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즌3에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 공연을 하기 전에 과연 이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맞나? 라는 것부터가 너무 큰 고민이었고요. 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어떤 컨텐츠, 어떤 레퍼토리로 공연을 꾸밀까도 고민이었고 1시간만 할까? 1시간 반을 할까? 2시간 갈까? 이것조차도 고민이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난 지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 그리고 100분을 잡았지만 120분 넘게 하게 된 것도 역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때의 기억과 포근했던 마음을 이어서 이젠 저는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게요.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백득밤 시즌3, 이제 3가 시작된다고 해서 기대 메시지를 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짧게 읽어보고 에너지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득밤 시즌3 기대 메시지 첫 번째 읽어드릴게요. 시즌 1과 2를 통해서 이제 금요일 하면 백승철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야 돌아오시다니요. 그리웠어요. 물론 앞으로 볼 수 있는 승철님의 공연이 있지만요. 승철님, 70석이 뭡니까? 100석은 되어야죠. 흑흑. 피켓팅에서 성공했지만
다음에는 100석 넘게 해주기로 약속해주세요. 그럼 더메너스 공연과 백득밤 시즌3 둘 다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요. 안녕하세요, 승철님. 시즌3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설레는 직장인입니다. 늘 한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 기다림의 시간도 소중하고 즐겁게 만드는 게 성우님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가을의 시원한 바람을 따라 시작되는 시즌3에서 듣게 될 승철님의 다정한 멘트와 목소리가 벌써 기대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가을 그리고 겨울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공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저의 포지션을 겨울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네, 이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죠. 다음 메시지 또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차가워진다 싶더니 우리 성우님 돌아오시는 날이 다가오네요. 개인적으로 겨울에 처음 성우님을 알아서 그런지 겨울이 되면 괜히 성우님의 목소리가 더 듣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시즌3 11월의 금요일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백승철 짱! 네, 짱! 자, 두 번째요. 승철님만 바라보며 시즌3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니 아이고 행복하네요. 정말로 행복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이렇게 시즌3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가을, 겨울 함께 좋은 시간 많이 만들어 봐요. 자, 다음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승철님, 저는 이번 공연을 보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이랍니다. 벌써부터 휘발되는 기억이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들뜨는 이 마음으로 백득밤 기대 메시지를 씁니다. 앞으로도 쭉 성우님 팬할 거예요. 노래들도 낭송도 너무 좋았어요. 음반 내줘요. 흑흑. 기어가 휘발되지 마. 승철님 너무 멋지십니다. 뿅. 자, 다음 메시지요. 오매불망 언제 오시나 했다고요. 승철님 기다렸습니다. 오래오래 목소리 들려주셔야 해요. 약속. 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개만 더 읽어볼게요. 어느새 승철님에게 젖어버렸나 봅니다. 이 우박 같을 줄 알았는데 아니면 엄청 세게 내리는 소나기 같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젖어버렸나 하게 만들어버리는 가랑비 같은 성우님이었을 줄이야. 기다렸다고요. 시즌3를 우리의 일상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던 백DJ를요. 네, 오매불망 뿅 가랑비 같은 참 멋진 표현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함께 아주 멋진 가을 겨울 같이 만들어 봐요. 어감도 참 예쁜 말들 쓰시는 거 보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분께서는 참 아름다운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서서히 스며드는 스나브로 같이 이제 우리 함께 그런 방송 같이 만들어요.
음, 참 지난번에 10월에 있었던 저희 공연에 와주신 분들 때문에 아주 즐거운 추억, 예쁜 추억 만들었다. 2022년도 이렇게 잘 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불꽃놀이처럼 아름답지만 참 찰나 같은 그 순간, 그 기다렸던 그 순간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참 아쉬워서 항상 공연이 끝나고 나면 꼭 관객석이 빈 그 공간을 쳐다보곤 합니다. 멍하니 무대에서도 쳐다보고 또 객석 맨 뒤에 가서 한 번 더 그 공간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소중해서 잊고 싶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응원과 격려와 사랑을 받고 그럴 수 있게 됐을까?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좋았다, 예뻤다, 멋졌다 칭찬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들께 너무 황송해서 더 발전해야지라는 생각도 꼭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자, 백듯밤 시즌3. 이 방송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주신 사연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백디제이님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던 터라 하소연을 좀 하려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날따라 다 귀찮게 느껴지는 날이라서 집에서 뒹굴뒹굴 모드로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언가를 해먹자니 좀 귀찮고 약속 시간도 또 다가와서 그냥 가볍게 먹으려고 동네 김밥집을 왔습니다. 사실 제가 혼밥을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혼밥에도 익숙해지자라고 생각하며 도전하는 의미로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주문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뻘쭘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참치김밥 한 줄 주세요 하고 주문을 넣었어요. 주문을 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가게 안을 둘러보니 반찬은 셀프입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주문이 밀려서 사장님이 바빠 보이시기도 했고 배가 너무 고파서 반찬을 담고 종이컵에 장국도 담아서 장국 한 입, 어묵볶음을 한 입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 김밥 한 줄 시키고 지금 반찬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라는 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사장님께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냥 나간다고 할까? 라고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뒤 테이블에 모든 메뉴를 가져다 주시던 사장님이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그대로 두고 나가세요. 제가 원래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일에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대로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밖으로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 순간이 너무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김밥 한 줄만 주문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그날 저녁 백듯밤을 들으며 산책을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뭉쳐있던 서글픈 마음들이 스르르 녹아버렸답니다. 백디제이님의 덕후인 저는 역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힐링이 필요할 때 모두 최애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백디제이님 그리고 소리설 제작자분들 오늘도 백듯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분 1초 24시간 매일 언제나 항상 듣기 좋은 목소리 우리 백디제이님 제가 많이 사랑해요. 하트 무한 전송 중.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백듯밤 애청자 드림. 아이고 참
먹을 수도 있지. 그렇게 면박을 주나? 참 그 가게 사장님 너무하셨네. 그리고 나가라고 했다고요? 아하, 아주 크레이지한 일을 겪으셨는데요. 차분하게 그래도 잘 참아내시고 풀어내셨네요. 역시 백듯밤 애청하시는 분답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김밥 2줄 포장하고 한 줄은 먹고 갈게요 라고 해보세요. 그럼 3줄이잖아요. 네. 그리고 반찬 좀 먹어도 되죠? 라고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반응하나 한번 보세요. 그때도 그 가게 주인이 경우없게 행동하면 2번 다시 그곳은 가지 마시고, 저주는 아니어도 악플이 아니죠. 네, 그 인터넷에다가 댓글 한번 남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악평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한번 평가를 진지하게 한번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경우 없는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아주 한가한 중국집이었어요. 6명이 가서 짬뽕이랑 짜장을 주문해서 먹어야지 하고 갔는데, 보통 4인석이잖아요. 근데 좀 떨어져 있길래 혹시 룸으로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것 같았는데 왜 안 되지 싶어서 왜요? 라고 했더니 아니 짜장 짬뽕 시키면서 뭐 룸까지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목소리 좀 깔고요. 별로 시키지도 않으면 못 들어가는 곳인가 봐요. 혹시 예약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없다고 하시대요. 그럼요, 깐풍기하고 탕수육 대짜 추가로 좀 해주세요.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들어가라고 하대요. 그 뒤로 그 가게는 2번 다시 안 갔습니다. 음식 장사는 맛도 참 중요하긴 한데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케팅 전략, 그런 이미지 전략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수익 조금 덜 난다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오래 장사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꼭 건전하게 복수해 보세요. 자, 2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요즘 저는 조금 심란한 마음을 느끼고 있답니다. 시작은 친구로 알게 된 사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제 마음에 들어왔고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고백을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냥 제 마음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백을 해서 괜히 사이가 멀어지는 것보다 마음을 접고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게 저에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눈에 보이면 말 걸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근황이 궁금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고백을 해버려 싶기도 하고 그냥 마음을 접자 싶기도 하고 마음속에 난폭한 소용돌이가 휘감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소용돌이 같은 마음이 시간이 더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이런 사연이신데요. 아이고 참, 왜 갑자기 상황이 똑같진 않지만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라는 노래가 떠오르죠. 저 같으면요,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하는 거라면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백하세요. 친구가 못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관계가 유지 못 될 친구라면 진짜 친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 한번 해보시고 이후에 친구로서의 관계 아니면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잘 유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지나면 꼭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표현 안 하시면. 그러니까 꼭 표현해보세요. 꼭 고백하세요. 자,
다음 사연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평소에 DJ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간간히 잘 듣고 있었어요. 오늘은 답답한 마음에 조심스레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올 4월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제가 설마 결혼이라는 행사 때문에 친구를 잃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었어요. 정말 설마 했던 일이 저에게 일어나 버렸네요. 17년 지기 친구와 오해가 생겼고 전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요. 정신없는 결혼식에 제가 친구를 잘 챙겨주지 못했고 그게 섭섭했던 친구가 제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해서 섭섭하다. 어떻게 5만 원, 10만 원짜리 축의금한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나를 대하냐 하면서 다짜고짜 섭섭하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말은 좀 심하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 선물은 안 챙겼지만 네 거는 너만 생각하면서 챙겼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흔한 소품샵에서 산 거냐며 빈정거리는 말투에 그만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너무 고마운 일들이 많아서 사실 그냥 섭섭하게 생각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끝낼 수 있었던 일인데 전 정말 그 친구만을 위해서 고민해서 고른 선물인데 아무것도 아닌 흔한 물건 취급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친구를 용서하기 싫어서 화를 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저만 그 친구를 생각하고 속상해하고 풀고 싶어 하는지 그냥 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네요.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인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 친구랑 정말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시네요. 17년치기 절친이시면 사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이렇게 화내시면 안 되거든요. 화를 내실 수가 없거든요. 결혼하신 분의 입장을 너무 잘 아실 텐데. 아마 혹시 친구분께서 아직 미혼이신 건 아닌가요? 이게 좀 궁금한데. 만약에 미혼이시라면 결혼식을 해보시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결혼식 날 모든 분들을 다 챙기면서 그 와중에 절친인 친구도 더 많이 잘 챙기기가 아주 쉽지 않은데 절친이라면 못 챙기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못 그러셨다는 말씀이셨네. 그러나 푸셔야 합니다. 정말 절친이시고 함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시길 원하시는 거라면 푸셔야죠. 그런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 거란 말이죠. 카톡으로 남기세요. 가감 없이 솔직하게 카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하시거나 직접 만나서 말을 나누다 보면 예정에도 없는 대화들이 오가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가 분명히 예민해지기도 하고 뉘앙스 하나, 눈빛 하나에도 괜히 더 다투게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먼저 마음을 전해보시고 이후에 어느 정도의 소통이 좀 되면 그 다음에 만나셔서 먼저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참으세요.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때 차분하게 다시 말씀을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인간관계란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잘 만들어 나가고 싶고 잘 유지하고 싶은 것도 역시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어려운 걸 해내고 싶은 게 이게 또 인간의 본능이라서. 그런데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 말이죠. 힘들면 다 놓고 뭐 관계고 뭐고 그냥 본인 스스로를 챙기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관계보다도 청취자 여러분의 본인 그 자체니까요.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파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장 보러 나갔다 왔어요. 뜨아! 때마침 마트가 문 닫는 날이라 백화점까지 가서 사왔습니다. 백화점 간 김에 그냥 비싼 거 사자 마음먹고 갔는데 세상에 김치 코너가 또 16일자부터 없어졌다는 거예요. 반찬 가게 여사님께서 요즘 잘 안 나가서 아무래도 다 없어졌다고 이런저런 세상사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대 많이 했는데 백화점 반찬 비싸지만 뭐 맛있거든요. MSG 안 썼다고 가격 좀 있지만 사가라고 하셔서 두어 개 담고 대기업 봉투에 파김치를 사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비싸져서 카드값도 평소보다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평소에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용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져서 속상합니다. 이 속상함을 유행병이 시작되던 2, 3년 전에도 느꼈는데 요즘 다시 한번 그 씁쓸함이 찾아오네요. 백디제이님은 고물가 시대인 요즘 어떻게 보내시나요? 네, 이런 사연이시네요. 파김치 맛있죠? 전 백화점 가서 김치를 사본 적은 아직 없었는데 네, 궁금하긴 하네요. 그 맛이. 아유, 갑자기 입에 침이 고이네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저기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 드시면 안 돼요. 김치 드실 거면 밥이랑 같이 드세요. 참나 보자. 자, 고물가 시대인 요즘 글쎄요. 옛날 생각나네요. 호떡이 2개에 1,000원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화빵 10개에 1,000원이었던 때도 있었고요. 붕어빵 네, 10개에 5개를 줬던 때도 있었습니다. 핫도그 하나가 300원이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택시비가 요즘 기본이 3,800원이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2,000원, 2,500원 이랬었다가 지금 3,8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것이요. 내년 2월부터 서울 기준으로 4,800원으로 오른다고 하대요. 이런 것들 보면 참 씁쓸하고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물가는 또 다 올라가는데 유독 올라가지 않는 건 바로 내 월급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허전함, 서운함, 공허함, 씁쓸함, 무기력까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걸 직접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피자 토스트를 만들어 먹습니다. 식빵 사고, 페페로니 사고, 피자 치즈 사고, 피자 토마토 소스 사고, 얇게 썬 햄 집에서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빵을 한번 먼저 잘 익힌 다음에 싹싹싹싹 다 넣어서 저는 먼저 피자 이게 토스트 일반 토스트 빵이요. 한번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구운 다음에 그 위에 토마토 소스를 얹어요. 그리고 페페로니를 6개를 딱 넣어요. 그리고 피자 치즈를 듬뿍 넣어요. 그리고 햄을 살짝 얹어요. 그리고 페페로니를 또 한 4개 정도 얹어요. 그리고 식빵으로 덮고 전자레인지에 1분 반에서 2분 정도를 돌려주면 치즈가 쓱 하고 녹잖아요. 그러고 먹어요. 맛있더라고요.
피자를 꽤 좋아해서 많이 사 먹었는데 피자 가게 아저씨가 조금 서운하게 하신 게 있어가지고 칫, 2번 다시 안 간다. 앞으로 내가 피자를 만들어 먹어야지 했는데 피자 도우 반죽이 좀 어려워서 우선 피자 토스트부터 그렇게 먹으면서 피자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해소하고 있네요. 아, 그리고 파김치. 하니까 파김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최결성우님이랑 캠핑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 저의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파김치를 가져가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호박 고구마에 파김치를 살짝 올려서 먹는데 이거 진짜 퍼펙트합니다. 나중에 소리설과 함께 무슨 행사 같은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 제가 어머니랑 같이 파김치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 테니까 함께 모닥불에 고구마를 구워서 같이 한번 이렇게 먹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여인의 향기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탱고를 추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인생과는 달리 탱고에는 실수가 없어. 서로 실수를 한다 해도 다시 추면 되니까 실수를 해서 발이 엉키면 그게 탱고죠. 가끔은 탱고를 추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떨까 싶네요. 실수도 하고 아쉬운 것도 있고 씁쓸한 것도 있고 그게 인생 맞습니다. 그게 맞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살아갑시다. 가끔은 서로의 발을 밟아도 그래서 함께 걸어가던 그 발자국들이 살짝 어긋나긴 해도 그렇게 그 어긋난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그런 탱고 같은 인생을 살아보는 거죠. 11월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가끔씩은 비록 차가운 바람이긴 해도 그 안에 느껴지는 낭만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지내보시죠. 그리고 금요일 밤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즐거운 밤 보내세요.